요 지금 1회 요렇게 해서 1회죠. 지난주 거 한번 잠시 보고 나눠진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야 돼서 1회 때 한번 지난주 거 접지는 뭐 수업 시간에 한번 이거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원래 접지는 좀 잘 나옵니다. 접지는 제가 한 몇 가지만 좀 적어 볼게요. 자, 접지는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까? 접지는 우리가 이제 절연이 돼야 되는 형태인데 절연이 되지 못했었을 때 문제점 뭡니까? 감전도 될 수 있고 그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불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땅 속으로 해서 저항이 더 작은 선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라면 이렇게 여기에 전기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이걸 갖고 와서 만진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죽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철제, 이제 외함이라고 부르죠. 그 형태를 땅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땅 속에. 선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왜 사람한테 안 흐르고 일로 흐릅니까? 하면 여기가 저항이 훨씬 작거든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하면 저항이 훨씬 작으니까 전류가 일로 다 흘러버려서 나는 안전한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접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함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 함이 어떠냐에 따라서 접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있겠죠. 과거에 첫 번째 나온 형태가 뭐였습니까? 하면 접지는 기본적인 개념이 접지의 공사가 나왔었어요. 접지공사가 과거에는 우리 1종부터 그죠? 1부터 3종까지 특3종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없어지고 21년도부터 좀 다른 기준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다른 기준이 소방에 적용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문제가 심화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화 때 한 50점대 중반 받으면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준비하자. 지금은 10점짜리도 쓰기도 부담돼 거의 25점짜리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접지공사가 나온다.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접지의 종류 중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단독 기기별로 접지하는 거냐? 개별 접지라고 부르죠. 개별이 있고 또 공통 이런 접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 종류가 뭐냐? 이게 어떤 개념이지? 물어보세요. 접지. 그래서 뭐 앞으로 나가는 형태 방향은 이제 공통 접지 형태로 갈 거지. 그렇죠? 이렇게 갈 건데 그 이유는 뭐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세 번째, 접지 저항을 어떻게 측정해요? 이렇게. 저항의 측정법.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적으면 그냥 점수가 잘 나옵니까? 신기하게 점수 잘 안 나요. 왜 점수가 잘 안 나올까요? 딱 이유는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소방에는 이렇게 써요. 이런 거지. 이렇게 가야 돼. 너 접지, 전기기술사가 접지를 얼만큼 잘 알겠습니까? 먹고 하는 일이 그건데. 한 페이지 가득 채워져요. 빡빡하게. 각종 서류, 뭐 자료 있잖아요. 막 중요한 거 다 써가지고. 점수 4점 받으면 4점. 그래서 저한테 깜짝 놀라서 묻죠. 왜 점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소송 걸 까라는 거야. 그래서 그 소방에 대해서 뭐 적었습니까? 접지에 대해서 적는다고 지금 페이지가 모자라더라고. 맞는데, 접지는 좀 줄이시고, 말이 이상하죠? 접지는 줄이고, 소방이 어떻는지를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방기술사예요, 소방기술사. 되게 웃긴 거는, 건축전기나 전기기술사 갖고 있으면서 소방기술사 몇 간 냅니다, 이런 거. 그러면서도 소방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버려요. 면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접지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그래서 소방은 요라면, 뭐, 접지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되거든요. 소방은요, 이렇게. 비근한요, 다른 겁니다. 그죠? 다른 예, 이렇게. 유체역학에 관련된 문제를 막 열심히 써요. 엄청 써. 막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유튜브 보고 막 그림 그리고 막 난리가 나. 여기 점수가 왜 낮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소방에는요. 소방에서 어떻게 적용해? 이렇게. 항상 베이스가 어떠한 질문도 소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기초 때부터 좀 쌓아가야 소방에서는 그래서 항상 소방에서는요. 소방은 이렇게 묻는 것이 잊지 마세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보세요. 플러스는 소방에서는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느냐. 소방에서는 요 이제 요 문제지. 됐어.
그렇게 한번 볼 거고 나중에 한번 나오면 볼게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질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체 건축물을 럴이 럴로 돼 있네. 뭐 이런 것들을 럴로 안 적고 럴 이렇게 럴이네요. 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봅시다. 모든 소방 설비는 개념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그죠? 이렇게 대전제를 이게 25점짜리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당구장 표시하고 고층이 되면 건축물은 고층화되면 위험도는 어떻게 됩니까? 위험도가 어떻게 돼요? 고층화되면 당연히 증가하겠지. 당연히. 근데 어떻게 증가할까요? 라는 생각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가 약간 1차 함수 비례식 같은 경우인데 고층이 되면 위험도는 훨씬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화재 성장 곡선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층수고 위험도라고 생각합시다. 위험해지는 정도.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요. 훨씬 위험해져요. 훨씬 위험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어? 층수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기존의 법은 어떤 식이었습니까? 기존 법은 화재 안전 기준을 층에 무관하게 쭉 오다가 안 되겠다 싶었지. 왜? 지금 8년 정도 넘었죠. 해운대에서 30층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우신 땡땡땡이죠. 예. 그때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큰일 났네. 그래서 어떻게 법이 전면 바뀝니다. 1년 동안 TF팀 해갖고 그 건축을 계속 부수거든요. 왜 그 소방 이렇게 다 하고 건축 분과위원회 다 왔는데 야, 이 새끼 너것 때문에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지. 왜 다들 건축이 힘이 한 90이면 소방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건축이 90이면 소방은 너무 과잉하신 겁니까? 소방이 2 정도 됩니다. 1에서 2. 이렇게. 소방. 건축. 잽이 되겠습니까? 모든 법이 처리될 때 건축 우선이라. 그럼 소방 딱 째려보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의견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왜? 외벽만 봐도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때 외벽이 알루미늄 패널이었거든요. 많이 들어봤던. 인테리어 할 때 정말 좋아요. 알루미늄 패널 바딱바딱하게 유리도 아닌 것이 면에 붙이는 거. 이 알루미늄 패널을 접착제로 붙이거든요. 이 접착제 내부에 있는 시공이 당시에는 불연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법에는 애매해. 그러니까 준불연이나 난연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법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외벽이 거짓말 좀 못하면 한 2초? 2초는 좀 심하고 한 10초에서 1분 사이에 한 층씩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야, 이거 다 죽겠네. 니네 왜 불연 안 했어? 법이 없으면. 야, 이 새끼야! 이런 쌍쌍 하는 거야. 그때부터 바뀐 거지. 야, 외벽 다 바꿔. 니네 소방은 자체적으로 많이 바꾸겠습니다. 다 바꾼 거지. 어떻게 바꿨어요? 소화전하고, 예를 들어 봅시다. 소화전하고 스프링쿨러가 하나의 배관으로 썼어요. 이렇게 하나의 배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여기 소화전도 연결시키고, 여기 스프링쿨러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켰어. 이해됩니까? 이렇게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물 배관이 지나가면 되지. 물만 공급하면 되지. 그런데 헤드가 최상층에서 터져버려요. 몇 개 터집니까? 기준 개수보다 더 많이 수십 개가 터져버려요. 이해되죠? 밑에서 물을 집어넣기 시작해. 소방대가 나중에 도착해가지고 물을 아무리 집어넣는데 소화전에서, 즉 우리 연결 송수관 설비, 거기서 압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위에서 물이 다 쏟아지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깜짝 놀란 거지. 야, 이거 이랬어? 다 이제 그랬어?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그럼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 그 다음부터 방법을 찾는 거야. 야, 밸브별로 다 송수구를 별도로 그런 미친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그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배관을 자체를 분리해. 이렇게. 말이 안 맞아. 그러면서 또다시 기준이 또 바뀝니다. 야, 50층 이상이야? 그럼 한 동에 스프링클러 배관 자체를 2개로 올려. 이거 이해됩니까? 스프링클러 배관을 2개로 올려요. 한 배관 목통 있을 때 반대로 또 올려야지. 이렇게 50층 이상이면 돈이 몇 배로 바뀝니까? 요 한 개에서 2개로 됐다가 각각이 지금 4개로 됐으니까
입상만 4배가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해돼야 됩니다. 고층화될수록 얼만큼 위험도가 커지느냐. 그래서 기존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부르는 거에서 고층 전용의 화재 안전 기준이 있어요. 이걸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시기다, 그죠? 왜? 지금 지어진 건물인 거의 다 30층 이상을 거의 다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서 얘기하는 30층 이상은 고층이라 부르고요.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 불러요. 우리 개요에는 딱 이 말입니다. 고층화될수록 훨씬 더 증가하는 거지. 기존의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거지. 기존의 시스템, 즉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기준이 실제로도 불이 꺼지는지 검증해야 되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런 거 해요. 수리 계산. 하나 적어 놔볼까요? 수리 계산. 수리 계산은 설비에서 실제로 헤드가 터졌을 때 물이 그만큼 나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계산해봐, 계산. 이런 거지. 법은 만족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와? 실제로. 그런 것들이 확인할 시기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됐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잠시 한번 봅시다. 자,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일반하고, 이렇게 일반하고, 고층하고 구분해줘. 이렇게 놨어요. 고층하고 구분. 그죠? 그럼 지금 일반은 어떻게 하고, 공동주택 어떻게 하고, 기준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와 있는 형태, 음량장치는 어떻게 바뀌고 50층 이상일 때는 어떻게 바뀔지 체크 한번 해주세요. 보시면 될 듯해요. 그죠? 이렇게 지금 뭐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요건 별표 하나 치고요. 이거는 기준이 개정됐어요. 같이 생각합시다. 개정. 어떻게 개정됩니까? 직상은 지난번에 나눠드렸죠. 음향장치 자체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요것들은 답을 수정해야 될 상황이네. 직상 4계층이 잠깐 표만 하면 여기다 한번 적읍시다.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 그죠? 그리고 아파트는 몇 층? 16층 이상이면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고층하고 무관하네요. 11층 이상.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통신도 이중배선을 쓰고요. 한 선이 차단되면, 잘리면 나머지 선으로 운행이 될 수 있게 만들고, 예배전에는 용량도 증가됐어요. 그렇죠? 일반은 10분이었는데 30분으로 증가하는 거지. 용량도. 이것도 좀 더 상세히 할 테니까 실제로 이제 위험도가 증가되어서 저런 기준이 강화됐다부터 출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에 교차회로. 우리 기사 때 엄청 많이 들었던 내용이다. 그죠? 교차회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교차회로. 교차회로 한번 줄쳐볼까요? 교차회로. 교차회로는 이 배경 지식을 알면 이해가 좀 편하죠. 우리가 경보 설비부터 출발해 볼까요? 자, 경보다. 경보의 핵심은 뭡니까? 화재가 발생했어. 그러면 경보를 먼저 시켜주죠. 경보를 하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피난할 수 있을 거고요. 소화할 수 있겠죠. 기타 등등의 일련의 작업, 연동 이런 것들도 같이 합니다. 할 수 있겠지.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빨리 경보해 줘야 돼요. 이 경보 설비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뭡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경보 설비 핵심 사항. 어떤 성질이 필요해요? 경보는. 경보는 이래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뭡니까? 경보는 침묵입니까? 그럼 다 죽을 건데. 경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경보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라고 경보합니까? 이런 말 안 쓰나요? 조기 경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재빨리, 그죠? 정말 빠르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신속이라 부를게요. 또 뭐 정확, 뭐 가훈 얘기하는 거 같네요, 그죠? 신속, 정확, 또 뭐가 있습니까? 정직, 뭐 이런 건가요? 신속성, 정확, 이건 신뢰다, 그죠? 그 외에 한 두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뢰도가 높아야 되고 정확하게 검증해야 되고 빠르게 검증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과거는 P형, R형. 아날로그 R형이거든요. 아날로그 R형. 이렇게 갈수록 신뢰도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 말 써요. 참고로.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으로 갑시다. 공동주택에서 저 아파트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차장이 가장 높죠. 주차장이 기억 안 나시면 천안화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안화재. 단순한 화재인데 차량만 600대가 탔어요. 100대는 전소. 그 중에 벤츠가 몇 프로. 그런 거 들으면 항상 내 것도 아닌데, 그 중에 한 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덜 탄 거 그거 하나만 좀. 주차장의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주차장에. 우리가 원래 공부해야 되는 것은 주차장에 어느 정도의 뭐 화재 가혹도를 가지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화재 가혹도. 이런 것들은 차지 나중에 알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연소도 알고 뭐 공부하다 보면 주차장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근데 주차장의 대안이 뭡니까? 대책은 스프링클러죠. 우리가 믿고 있는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의 작동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비작동식이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우리는 준비작동식. 준비작동식을 이해를 잘 못하신 분도 있을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준비작동식이라 하면 뭡니까? 동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배관을 비워둬요. 그리고 화재를 좀 더 빨리 감지하기 위해서 감지기를 설치해요. 그 감지기가 감지하는 순간 프리액션 밸브의 2차 측에 물을 채워두는 거예요. 습식처럼 빨리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준비작동식. 잊지 마세요. 뭐라고 그게? 다시 얘기해봐. 감지기를 쓴대요. 감지기. 왜? 그냥 조기에 이렇게 써볼까요? 주차장이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파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쓴대? 그냥 비워둔다는데요. 대기압으로. 이게 2차입니다. 그럼 물을 어떻게 끌까요? 조기 감지는 따로 해요. 뭘로 하는데? 감지기를 한다네요. 감지기가 좀 더 빠른가 보지? 그래서 감지기를 가지고 2차 측의 압을 채우는 이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폐단이 많죠. 왜 폐단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까? 이 감지기는 그럼 조기 감지에 적합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감지를 조기 하려고 하면 어떤 걸 감지하면 됩니까? 열입니까? 연기입니까? 연기인데 우리는 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해요. 오동작 뭐 이렇게 하거든. 오동작 잘 안 일어나도 계속 오동작 하는 거예요. 마음에 오동작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현실은 열감지기를 쓰고 있어요. 열감지기를 쓰는데 이 열감지기도 설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든요. 또 이것도 오동작 생긴대. 그러니까 어떻게? 열을 2개 쓰자 이렇게. 우리 얘기하죠. AB 감지기, 속칭 교차열을 방식을 써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조기라고 하면 연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연기 아니야. 연기 오동작 안 돼. 그럼 열 넣었어. 그럼 열 하나 동작해. 아니야. 설비 쫙 막 연동되면 시끄러워. 그래서 2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걸 쭉 쳐다보니까 그럼 지금 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거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지연이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연이. 이해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물을 채워가지고 끄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헤드를 보죠, 헤드. 소화를 한번 볼까요, 소화? 밑이 좀 좁은데. 소화. 헤드는 뭐 어떤 헤드를 쓰고 있어? 어떤 헤드를 써요?
표준형이라는 헤드 씁니다. 표준형. 표준형 헤드 빨리 작동돼? 아니요. 더 빨리 작동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거 써요. 왜 이렇게 따로 쓰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묶는 거예요. 주차장에 조기에 뭐 되는 거 하나라도 있어? 이렇게 물어. 없어, 이 자식아. 주차장에 불나도 어쩔 수 없어. 지금 시스템이 다 지연만 있네요. 지연. 그럼 개정해 봅시다, 우리끼리.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첫 번째, 뭘 할까요? 뭐, 습식이고 나발이고, 동파고 나발이고 뭘로? 습식으로 가자는 거지. 2차 측에 물을 채우자는 거예요. 뭐만 조금 주의하고, 동파의 대책만 마련해 놓고요. 그리고 습식을 쓰니까 자연스럽게 뭐, 감지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지기가, 여러분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 감지기가 빨리 작동해요? 헤드가 빨리 작동해요? 감지기가 훨씬 빨리 작동해요. 이해하세요? 플러스, 왜? 미리미리 전달할 필요가 있으니까, 감지기는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습식을 설치했을 때 감지기를 면제받는 과거가 있었거든요. 없어졌어. 감지기를 넣어라. 이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 습식에서 플러스 알파 해볼까요? 이때 헤드는 뭘로? 헤드는 어떤 헤드로? 조기 반응형으로 가야 돼요. 반응형. 아니, 이걸 왜요? 다시 역으로 물어볼게요. 공동주택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라고 했어? 주차장이라면서. 그럼 주차장에서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물으세요. 대안입니다. 그죠? 가옥도가 엄청 높아요. 가옥도가. 나중에 이제 우리 연소 때 가면 한번 할 건데, 얘네들은 차량 한 대가, 써볼까요? 차량이 한 대가 어느 정도의 발열이 생깁니까 하면 한 4에서 5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한 4에서 5메가, 4 정도 할까요? 메가와트. 얘를 우리 실험할 때는 차량 화재의 특징이 한 대만 탄 경우는 거의 없어요. 타면 인접에 있는 차가 무조건 타요. 신기하게. 곱하기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자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묻고자 하는 것들은 교차회로는 어떤 회로다 하는 것들을 적어주고 문제점이에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뭐라고? 이건 문제 있는 방식이라는 거. 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교차회로 하지 말란 말이지. 교차회로 안 하려면 어떤 감지 방식을 하면 됩니까? 신뢰도 높은 어떤 감지기? 8종 감지기 들어봤어요? 8종 감지기 써라. 이렇게. 그게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이 자식은 뭔가를 알고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교차회로만 열심히 적어요. 점수는, 나오는데, 생각도 잘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올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교차회로는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 있거든. 너희가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8종 감지기 써줄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죠? 방식이 뭔지 한번 정리해서 보고, 대책은 밑에 보이나요? 이렇게. 대책을 봐주세요. 8종 감지기 정확하게 적어서 성능이, 좀. 감지기는 많이 설치할수록 좋은 게 아니죠. 개별 회로로 돼 있어서 각각 기능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아닌 경우니까. 됐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P형, R형 한번 줄쳐볼까요? P형과 기록형, P형. P형 수신기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뭡니까? P형. 평상시에는 꺼놓고 살아도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수신기가 계속, 감지가 지금 오동작해. 가장 좋은 방법은 꺼놔면 됩니다. 여기 뭐 안전관리자 계신지 모르겠지만, 꺼놔. 됐어. 이렇게. 그 옆 건물에 소방서가 많았대. 거기 안전관리자하고 친하거든. 야, 임마, 떴어, 시계. 이러면서. 켠다, 이러면 또 켜. 그러면서, 야, 저희가 참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신기 이제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폐단이 있는 거지. P형 수신기는 심지어 이제 제가 예전에 점검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동자라는데 감지기가 이런 거죠. 한 층에 한 개의 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처음에는 들을 때 이해가 힘든데, 한 개의 회로에 감지기가 설치할 수 있는 개수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층에 이렇게 보세요. 한 층에
하나의 회로다. 1회로. 1회로는 면적을 얼만큼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 얼마? 6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어요. 얘를 경계구역 이렇게 불러요. 경계구역. 한 층에 할 수 있는 면적. 한 회로가.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30m. 30m. 얘 뭐 한 20m 이렇게 할까요? 되겠네. 복도도 있고, 계단도 있고, 별도 회로를 하라는 기준만 없으면 실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떤 실에서 불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 2층에는 난 불이 나는데 어느 실인지는 몰라. 그러면 오동작이 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낌으로 가야지. 저 실이야 이러면서 가는 거. 이걸 문 여는 거지. 똑똑. 감지기 오동작 왔습니다. 주인이 없네. 아씨. 옆집 갔어. 없어. 지금 새 집이 지금 확인이 안 됐어. 다 괜찮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복구 버튼을 누릅니다. 복구 딱 누르고, 잡는데 힘들었습니다. 화이팅! 이러면서 가는 거지.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각각이 다 개별 회로로 가면 되지. 그랬더니 P형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회로마다 한 선씩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개선된 것도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정리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오동작을 자꾸 했었을 때 막 복구 버튼을 눌러. 그러면 지속적으로 오동작이 생기는 환경이라는 게 알게 될 텐데 그걸 우리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수신기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뭡니까? 따르릉 하면 먼저 끄고 시작해요. 아니면 잡고 시작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밖에서 뭔 소리 나나? 더 이상 뭐 없나? 그럼 또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복구 버튼 누르고. 이래서 야 수신기 다 이제 뭐 남기자. 기록형이 나오게 됩니다. 체크하세요.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이제 원래 이제 허가는 2015년도부터 나왔는데 지금 실행은 2017년도 정도부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 나온 수신기는 P형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999개까지. 수신기를 정지를 잡든 끄든 기록이 다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도 출제 이 새끼들이 이 새끼라면 안 되지. 동력 찍는데 이 셰프분들이 모르네요. 이 기능만큼 필요했던 기능이 없습니다. 체크해서 봐놓으세요. 소소하게 읽으면 저장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뭘 껐는지가 다 나와요. 수신기 전원을 껐지, 제어 또는 뭐 다 잡았지, 이런 것들. 원래 수신기는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동작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곳은 꼭 불이 날 것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열기구가 많이 쓰는 곳이야. 감지가 자주 작동된다고. 그럼 거기에 주의를 하고 대비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필요하다 생각해 놓으세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NFPA 72 우리나라에서는 비화재보라 불리는 원치 않는 경보입니다. 줄 쳐놓을까요? 얘는 중요도서는 지금 중요도는 원래 별표가 3개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별표 표시가 있죠. 별표는 앞에 별표가 비어있는 별표고 오른쪽이 차있는 별표인데 왼쪽은 중요도, 오른쪽은 난이도를 표시한 거예요. 별표가. 근데 얘는 중요도 측면에서는 별표가 3개짜리예요. 그런데 아쉽게 자료가 별로 없어. 그래서 2개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감지기를 못 믿는 거죠. 감지기.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감지기가 얼마라고 써요? 열감지기가, 차동식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감지기. 자꾸 그렇게 후려치지 마세요, 제발. 에? 어디 가서 감지기 하나 주세요, 안 하고. 2,000원짜리 주세요, 2,000원짜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감지기가, 감지기 그냥 감히 말씀드리는데 수준은 세계 수준이에요. 에러율도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난 점도 있어요. 뭡니까?
우리나라는 동작과 이게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게. 부동작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도가 이런 거죠. 0%에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여기에서 여기가 돼야지만 동작합니다. 외국의 거의 대부분의 기준입니다. 동작을 우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야 여기서는 동작 안 하게 만들어야 되지. 외국에 있는 기준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 가져와 가지고 기준을 만든 것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예죠. 감지기에 동작과 부동작이 있는 거. 부동작이 있어야 오동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동작 감소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지. 오동작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 연기 감지기가 있어요. 연기 감지기. 질문입니다. 연기 감지기는 감지할 수 있는 거. 연기, 수증기, 먼지, 분진, 가루 등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할 수 없습니까? 9,000원이나 되는데? 아까 2,000원짜리 이런 거 말고 9,000원 연기 감지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걸 아무도 몰라요. 인지 안 한다고. 그렇죠? 심지어 이런 말 하죠. 왜? 아파트에서 오동작이 났어. 그럼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고 욕을 막 합니다. 그렇죠? 고기 구워 먹는데 자꾸 감지기 동작한다고. 사모님, 고기 구워 먹으면 그게 불알 연기하고 똑같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는 당장 바꿔라고. 우리 현실입니다. 외국도 우리나라만큼 뭐 에러율은 계속 생겨요. 근데 외국의 인지는 뭐 오동작 날 수 있어. 교체하거나 바꿔. 우리나라는 야 감지기 설치하면 한 20년은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예요? 이 2,000원을 20년 나누면 월에 얼마입니까 이거? 100원도 안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하재보의 대책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하재보 지금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어 확인하고요. 승인은 어떻게 내주고 있지?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런 것들. 자료가 많이 없는데 억지로 넣었어요. 발표자료. 2018년도 자료인데 잘 변함이 없어. 19년, 20년 같이 쓰고 있어요. 25점짜리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합시다. 왜 비하재보를 주지시키고 잡아야 됩니까? 비하재보가 생기면 반대가 돼요. 신뢰도가. 이해되죠? 더 이상 감지기 울어도 동작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피난 시간이 훨씬 더 길어져서 다 죽어요. 이거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이거 다 구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감지기 만들어도 돼 있어요. 연기와 일산화탄소하고 열감지기를 섞어놓은 것도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여기는 9,000원, 여기는 이렇게 감지기 하나 가격이 12만 원에서 5만 원만 되면 괜찮습니다. 분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청에 가서 했던 얘기죠. 기술은 직원이 한 20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라는 거지. 실제로. 생각해 봅시다. 자, 비하재보의 종류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렇게. 자, 미국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네요. 요 세 가지는 NFPA는 기준이다. 기준은 암기를 하고 시작하자 이런 거죠. 자,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네요. 비화재 경보, 우발 경보, 미확인 경보, 확인 경보. 요까지 묶으세요. 이 기준만 10점.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작동 시험이 있네요. 줄쳐봅시다. 부작동. 이 농도에서는 작동하지 마라. 체크하세요. 이렇게 본다. 그래서 비화재보는 중요합니다. 예상 문제고 고민이 많아요. 답은 없는데 자꾸 답을 찾으래요. 공청회도 작년에 2-3번 했어요. 청주간으로. 답이 없는 거야. 가장 가까운 예가 2년 전이죠. 그 해운대 쪽에 바닷가에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가 전체가 다 울었어요. 아날로그인데. 다 동작해버린 거지. 왜요? 결로 문제를 걱정하기도 하고 온도가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 중에는 저온 시험이 없거든. 저온에서 감지기 내부에 있는 센서가 에러 나지 않을까라는 추측. 다 불려갔습니다. 저도 서울 가가지고 낯선 환경에 가서 의견을 개진하긴 해야 되는데 20만 원짜리면 됩니다. 당신 나가 이 새끼야. 이러면서 넘어갑시다. 똑같은 데네요. 비화제보에 대한 시험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가시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감지기에 대한 감지기는 원리가 시험 문제 하나 무조건 나와요. 하나 적을까요? 감지기 원리 뭐가 나옵니까? 차동식 원리 나와요. 차동식. 이온화식은 잘 안 나와요. 이온화식.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연기 감지기도 연기식도 나와요. 차동식에서 핵심은 제백 이렇게 써놓을게요. 지금 나와 있는 연기식은 뭡니까? 마이의 분산 법칙이라고. MIE 분산 법칙. 분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불꽃 감지기가 있겠죠. 불꽃 감지기. 불꽃 감지기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외울게요. 도전기.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CF 다정. 이렇게 써볼까요? CF. 대문자가 안 되네. CF 다정. 이렇게까지만 봅시다. 이 중에서 한 문제 무조건 나와. 지난 시험 불꽃 감지기 나왔으면 이번에는 차동식 나올까 이런 거지. 감지기 원리 무조건 하세요. 요 제어백은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죠? 두 개 다른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두 개를 폐회로로 구성했어요. 보입니까? 이렇게 하나. 여기 있는 선 하나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이 선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이 두 개를 묶었어요. 이렇게. 그죠? A 금속, B 금속을 묶었어요. 그죠? 재배 효과죠. 재배 효과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서로 다른 금속을 묶어서 한쪽을 차게 한쪽을 따뜻하게 만들었더니 내부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 전류를 측정해서 온도가 몇 도인지도 알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자, 봅시다. 용광로가 있어. 용광로는 주변 사람이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외벽을 엄청 잘 해놓죠. 그런데 일정한 외벽마다 이 외벽마다 온도가 몇 도인지를 어떤 식으로 확인할까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의 방법은 뭐 열선 측정기를 이렇게 확인하러 다녔어요. 그러지 말고 센서를 붙여놓고 가자. 어떻게 붙입니까?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묶어놔요. 요 두 개 묶어놓고 A와 B 금속 이해됩니까? A 금속, B 금속. 여기가 고온이고요. 여기가 저온이죠. 내부가 전류가 흘러요. 이해하세요? 이 전류의 크기를 알고 온도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재배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온도계처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포인트마다 온도들이 쭉 다 떠요. 발전사업소에서 많이 합니다. 뭐가 있어? 그럼 이렇게 다 붙여놔요. 엄청 단순한 거지. 제어백 온도계 그죠? 열전기 온도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방법 진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좀 되게 단순하죠. 저걸 다시 그려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선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 고온이래요. 여기 저온이 돼요. 그러면 내부에 전류가 흘러요. 이 전류로 온도를 측정해요. 제가 엄청 단순하죠.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잊지 마세요. 감지기로도 쓸 수 있지. 이해됩니까? 이거 몇 도 돼? 그러면 전류 얼마 흘러? 화재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70도가 됐어. 감지기 내부에 이렇게 센서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럼 내부에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면 몇 도야? 불났어. 이렇게. 재백이라 부릅니다. 수업 시간에 좀 더 해볼게요.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지백.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광센서. 광센서는
좀 더 상세가 불리하겠네요. 광센서는 이렇게 한번 이해합시다. 이렇게 광센서는 광케이블로 그죠? 광케이블의 열에 의한 밀도 변화, 광케이블의 열에 의한 밀도 변화로 온도와 뭐를 그죠? 온도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광케이블을 쭉 깔아놨더니 광케이블 가운데쯤에서 불이 났어. 그래서 그 열로 인해서 광케이블 내부가 밀도가 변화되는 거야. 광케이블 내부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광자, 전자가 움직이고 있었죠. 빛입자가. 그 빛입자가 돌아와서 보니까 야 내가 보낸 건 A인데 C가 왔네. 야 너 어디서부터 C로 바뀌었어? 확인만 하면 몇 도야? 어디야? 알 수 있어요. 줄 쳐놓으세요. 이게 어느 정도 신뢰가 올라갔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신뢰도 높은 거는 한 20cm 정도 알 수 있어요. 화점부터 20cm. 화재가 난 위치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거지. 현존 개발된 것 중에 가장 신뢰도, 정확도가 높아요. 잊지 마세요. 걔를 우리는 이 감지기로 활용합니다. 줄 칠게요. 광센서, 선형 감지기라 불러요. 그럼 광케이블을 깔아놨더니 이런 기능이 되더라는 거지. 줄 어디 있으면 좋겠습니까? 선이니까 어디? 이렇게 볼까요? 지하 공동구, 터널, 방폭, 위험지역 이런 데 쓰면 좋겠지. 그렇죠? 케이블룸 이런 데 있잖아요. 많이 활용됩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정확도가 이렇게 좋다는데 단점은? 그렇죠. 보통 비싸다 이렇게 적지 마십시오. 시험 답에 비싸다 이렇게 적죠. 경제적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성이 떨어진다 뭐 경제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말로 좀 포장하셔야죠. 어느 정도 합니까? 여기 장비가 있는데 제가 하나 써볼까요? 이 장비 이름이 DTS라는 장비가 있어요. DTS네요. DTS가 광센서를 온도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요즘 이 정도는 돈도 아니죠? 얼마? 갯도지 이런 거 맞춘다고 해서 선물 있나? 그런 거 없지. 얼마 할 것 같아요? 1억 합니다, 1억. 박수! 1억 맞추셨어요. 실제로 1억 합니다. AS 기간이 6개월. 이걸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갔는데, 수리 중에 있다더라고. 그죠? 수리 비용까지 안 하고, 제품 사는 비용이 1억 정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터널, 우리 공사할 때, 우리 많이 도입합니다. 지금은 이제 터널은 거의다가 광센서 쓰느라고 하거든요. 유지 관리가 안 되고, 국내산은 기능이 잘 안 되고. 참조하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답을 적으셔야 돼요. 이건 참고할까요? 감지원리. 감지원리는 두 가지거든요. 온도를 어떻게 측정해요? 거리는 어떻게 측정해요?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럴 때 다음 페이지 보면 답을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이만큼은 원리. 온도 측정 원리, 거리 측정 원리. 채점이 용이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이렇게 쓰면. 이래야 점수를 받아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온도 측정 정말 잘 알아. 한 10페이지 적을 수 있다니까. 그렇게 적어도 3분의 1밖에 못 받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 쓰고 이만큼 써야 되겠다를 생각하세요. 체크해 놓으세요. 그 정도 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맞춰가지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번요. 1번은 똑같이 외우세요. 내년 첫 시험부터 해서 계속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거 우리가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줄 한번 쳐볼까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국제 기준으로 바뀌면서 내화와 내열에 있던 기준이 내열이 삭제가 되고 내화의 일정 부분이 다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찾아야 되죠.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답을 먼저 외우고 자료를 보는 습관으로 갑시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정오지 감지선형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시. 그 다음에 비화제보 요거 별표 하나 칠까요? 여기 있는 답이 난이도와 중요도로 갔나 보네. 그죠? 아니지. 중요도 난이도와 중요도는 중요는 높은 거니까 오른쪽이 중요입니다. 중요. 별에 요거 한번 이해하세요. 이렇게 봤을 때 보고서 나와 있는 자료대로 적은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구역에 어떻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비화제보 나오는데 지금 준비를 얼마큼 해야 될지 좀 아쉽네요. 이렇게 보시고 요 관련된 자료 있죠. 뒤에 프린트물로 나눠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됐습니다. 이렇게 풀이는 길게는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안 하게 미리 한번 읽고 오시면 알아듣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고 한 30분 정도로 하고 30분은 신규 자료에 대해서 지금 프린트 나눠드린 형태인 프린트 한번 볼까요? 내년 시험 대비하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기준 22년 12월 1일자 시행이네요. 요건 좀 더 상세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내년 시험도 대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준이 안이 올라와 있죠. 요 부분도 나오고 내년부터 화재안전 기준이 전면 개정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화재안전 기준에서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기준이 있고 거기서 내용에서 너 이렇게 가, 너 이렇게 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합격하신 관리사님들이야 문제 없겠으나 앞으로는 조금 더 죽어나는 거죠. 디테일 있게 물어보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성능 기준에 대해서 적어라. 기술 기준에 대해서 적어야 될지 성능에 대해서 적어야 될지 기억이 안 나지 그런 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건 좀 쉬었다가 마지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풀이 마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